포천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주차 통합과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61쪽과 62쪽을 할 테니까 학습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수업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눈금 실린더에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지시약을 넣어줍니다.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준 눈금 실린더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영상에서 보면 큰 눈금 실린더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후 지시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시약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산염기 배웠을 때 배웠다시피 그 지시약의 색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맞아요. 용액의 성질이 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용액의 성질, 액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액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은, 선생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드라이아이스 넣었는데 왜 색이 변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즉, 왜 액성이 변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키워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얘들아. 네, 맞아요. 중화 반응입니다. 이 중화 반응으로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 속 내용을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용액이 필요해요. 두 가지 성질의 용액. 바로 산과 염기입니다. 산성과 염기성 용액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산성과 염기성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염이라는 아이도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덤으로 염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또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열이 발생하게 돼요.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 중화열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얘들아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열 때문에? 그렇죠. 중화 반응을 하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럼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산 플러스 염기 화살표, 그렇죠. 물 플러스 염, 요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중화 반응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산성 물질의 대표적인 아이 바로 HCl, 염산과 염기성 물질의 대표적인 아이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아이를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들아, 그림에서 보시면 요 자그마한 동그라미가 수소 이온이고요. 여기 초록색 큰 동그라미가 염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수산나트륨 수용액 보시면, 자,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트륨 이온이 되겠고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흰색 동그라미 붙어있는 이 아이가 OH- 수산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산의 요 아이 H+와 그리고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OH-가 요 둘이가 어떻게 되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여기에 빨간 거에 동그라미 두 개 붙어있는 요 아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나트륨 이온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염화 이온도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참고해요, 얘들아. 이렇게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나트륨과 이렇게 써볼게요. 나트륨과 염화 이온처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그렇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중학교 때 아마 해서 하셨을 텐데 기억이 안 나겠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 이 구경꾼 이온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럼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쌤, 아니 왜 중화반응에서 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왜 나트륨 이온하고 여기서 염화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얘들아 중화 반응에서 포인트는 쌤이 누구라고 했어요. 산염기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지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염을 만들긴 하지만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의 이제 반응식을 써보면 이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중화 반응하는 반응식을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위에서는 이렇게 말로 썼지만 요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화학식으로 쓰면 자, 선생님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거 다 쓰고 오른쪽 거 다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왼쪽 거 다 써볼게요. HCl과 NaOH를 다 써보겠습니다. HCl과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을 하면 자, 오른쪽 거 다 써야 되는데 반응을 하는 건 반응했다라고 써줘야 되겠지. 누구냐? 얘네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얘네 둘은 반응을 해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H2O, 물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H2O라고 써줘야 돼요. 물과 그렇죠. 염, NaCl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네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써도 문제가 없고요. 같이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중화 반응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산의 무슨 이온이에요, 얘들아? 그렇죠.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냐? 한 개씩 반응합니다. 이걸 우리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씩 반응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수소 이온 한 개, 수산화 이온 한 개가 만나서 물 분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 이렇게 말한 중화 반응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맞아요. 염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염은요 사실 얘들아 중화 반응의 메인은 아니고요. 메인이 물과 함께 생성되는 사이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래서 보면서 알 수 있잖아. 염산에서 사이드가 누구였어요? 네, 음이온이었어요. 산에서는 얘들아 항상 산은 수소 이온을 양이온으로 가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사이드예요. 구경꾼 이온이죠. 그리고 수산화트륨 수용액, 염기성 용액에서 염기성 물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OH-가 음이온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이온이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끼리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염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염 바로 NaCl이죠. 왜?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중화 반응이 대표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산의 염화이온과 수산화나트륨의 나트륨 이온이 결합해서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염 말고 또 하나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화 반응을 하면 그렇죠. 중화열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때 열은요 당연히 중화되는 양이 어떨수록 열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중화되는 양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싫어하겠지만 이 중화되는 양이 많다와 유사한 의미, 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추론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얘들아 중화되는 양이 많다라는 말은 중화로 생성되는 어떤 물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포구 친구들 똑똑하네요. 뭐예요? 맞아요.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같은 말 찾아볼게 얘들아. 자, 그럼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다라는 말은 이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누구와 누가 만나야 돼요? 그렇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야 되죠. 그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는 즉 반응하는 수가 많을수록 또 같은 말이겠죠. 어우, 똑똑해요. 자,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죠. 쌤, 왜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요? 요게 이제 바로 과학의 묘미입니다. 즐겁죠? 자,
보시면 중화된 양이 많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다. 또 다른 말로는 반응하는 수소와 OH수가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수록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따라서 그럼 언제 온도가 가장 높으냐라고 묻는다면, 자, 여기는 가장 높다라는 건데 언제 온도가 있으면 가장 높아야라고 하면은 산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얘들아, 있는 산과 염기가 반응할 수 있는 만큼 모조리 싹 다 반응하는 그 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있는 수소 이온과 있는 수산화 이온을 가장 많이 반응시킨 그 지점이 바로 가장 온도가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그럼 쌤, 그 가장 많이 반응시킨 그 지점은 다른 말로 없나요? 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다른 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볼 건데요. 미리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중화점. 바로 중화점에서 용액 온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 중화 반응을 조금 더 눈으로 보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중화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중화점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가볼게요. 중화 반응과 이온수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표를 보면 얘들아, 선생님 4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염산에다가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넣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산화트륨 용액을 넣을 때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이온 모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HCl 용액에다가 NaOH를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얘들아.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나트륨 이온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이 모여있는 이 아이가 수산화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흰색 동그라미 얘네가 수소 이온이 되겠고요. 초록색 이 아이가 염화 이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을 얘들아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수소 이온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이 상황에서는 이 용액은 어떤 용액 성질을 가지는 걸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아이는 어떤 용액의 성질을 가질까요? 그렇죠. 수소 이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산성을 나타낼 겁니다. 네, 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용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다음과 같이 집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 넣어서 변하는 두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얘들아, 맨 처음에 HCl 용액에다가 안 넣었을 때고요. 여기 NaOH를 넣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얘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이네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면, 자, 여기 보시면 흰색 동그라미가 H+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H+가 앞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 2개 있었다면 여기에는 몇 개로 줄어들어요? 네, 하나로 줄어듭니다. 한 개로 줄어들게 되고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얘들아, OH- 수산화 이온이 없었죠. 여기 빨간색과 흰색 동그라미 있는 거. 자, 그런데 이번에서도 똑같이 수산화 이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은 보이지가 않고 수소 이온만 보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에서 의미하는 여기에 용액의 액성도 당연히 그렇죠. 산성을 띠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또 한 번에 이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 네모 안에 있는 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흰색 동그라미 수소 이온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드디어 보이지 않네요.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보면은, 자, 빨간색 동그라미와 흰색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는 지금
용액의 성질,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도 없고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수산화이온도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무슨 상태다? 그렇죠. 중성 상태가 되겠네요. 중성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성 상태가 된 아이의, 자, 이게 세 번째 그림이고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변화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번에 주황색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네, 주황색 네모 박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면, 자, 흰색 동그라미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흰색 동그라미, 선생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소이온이라고 했죠? 네, 수소이온이 없네요. 자,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흰색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는 아이 뭐예요? 수산화이온이 있나요? 봤더니 여기에 수산화이온이 있네요. 드디어 수산화이온이 한 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수소이온은 없으니까 산성은 아니고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염기성을 띠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무엇이 중화 반응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중성이 되는 것을 꼭 중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화 반응은요. 자, 여기 2번 그림처럼 자, 수소이온과 그다음에 넣어주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 분자가 만드는 이 과정이 중화 반응인 거죠. 중화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또 수산화나트륨 수용을 넣었더니 남아있던 수소이온과 들어오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또 하나의 물 분자를 만드는 이 과정이 중화 반응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번에서 2번 갈 때 중화 반응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서는 중화 반응 일어났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2번에서 3번 갈 때 중화 반응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네, 여기서도 얘들아 중화 반응 일어났어요. 자, 그럼 3번에서 4번 갈 때는요? 자, 3번에서 4번 갈 때 보면 얘들아, 자, 3번에 수소이온이 있나요? 없어요. 대신에 수산화이온이 들어옵니다. 자, 수소이온이 없고 수산화이온만 있으면 중화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고요. 이온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수 중에서 무엇이 더 많나요? 그렇죠. 수소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용액이 다 뭘 띠고 있어요? 산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중성이입니다. 수소이온이 빵, 수산화이온이 빵. 둘 다 수가 같죠. 빵빵으로 같으니까 중성으로 나타날 거고요. 4번 그림 같은 경우는 네, 수산화이온이 더 많으니까 염기성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끝내지 말고요. 하나만 더 선생님이랑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BTB 수용액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BTB 수용액이래. BTB 용액. 얘들아, BTB는 뭐예요? 지시약이죠. 이 BTB 용액의 색변화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BTB는요, 노초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노초파. What is 노초파라고 하면은 노란색일 때는 산성, 그리고 초록색일 때는 중성, 파란색일 때는 염기성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자, 1번 용액에 얘들아. 자, 1번 용액에 BTB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BTB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자, 무슨 색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산성이니까 노란색을 나타낼 거고요. 2번 그림도 얘들아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노란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어떤 색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초록색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4번에서는 네, 파란색, 푸른색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지시하게 색변화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는 거의 짙은 보라색 같은 계열이었어요. 자, 그런데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초록색으로 갔다가 붉은색으로 하는 거 볼 수 있었을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인데 여기서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면은요,
물과 드라이아이스가 반응을 하면서 탄산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탄산은요, 산성이죠. 이 탄산과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 중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액의 성질이 염기성에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점점 산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시학의 색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7쪽으로 17쪽이래. 여기 그림이 16쪽인데 얘들아, 우리가 62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온수 변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보면은요. 자, NaOH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이 수용액을 집어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자,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쭉 그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자, 수소이온의 변화 양상 볼게요. 수소이온 애들 어떻게 돼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가 점점점 맞아요,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자, 반대로 수산화 이온은 넣어줄 때마다 기존의 수소이온과 반응하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수소이온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어느 시점부터 수산화이온은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자, Cl- 염화이온은요, 얘들아, 중화 반응을 하더라도 그 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넣어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Cl의 염산에 있는 염화이온은 넣어준 그대로, 처음 넣어준 그 양, 처음 그대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나트륨 이온을 보시면은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올수록 나트륨의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증가할 거예요. 선생님, 왜 얘는요? 똑같아요. 나트륨 이온도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는 양만큼 얘는 쏙쏙쏙 증가하는 거고요. 반대로 염화 이온은 처음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쭉 유지되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처음 넣어준 그 아이입니다. 염화이온이에요. 얘는요, 구경꾼 이온으로서 처음과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자, 반대로 수산화 나트륨은 누가 구경꾼 이온이었죠? 네, 나트륨 이온이 구경꾼 이온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넣어주는 족족 증가하게 됩니다.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얘가 바로 나트륨 이온이고요. 얘는요, 네, 넣어주는 만큼 증가합니다. 염산에서 염화이온은 처음 그대로 존재하지만 누구의 수는 점점 줄어들까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이 들어올수록. 그렇죠. 수소이온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요 그래프가 바로 수소이온이 되겠고요. 반대로 어떤 아이는요,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에 의해서 수산화 이온은 들어오는 족족 기존 염산이 갖고 있던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존재하지 않다가 더 이상 수소이온과 반응하지 않게 되는 지점, 바로 수소이온이 없어지는 그 지점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없다가 수소이온이 없어진 이 지점부터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차되는 부분 있죠. 수소이온은 딱 없어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과 수산화 이온은 그 시점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이 점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중화점. 자, 중화점은요,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이온과 그리고 염기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두 반응하여 중화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중화점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지시학의 색변화로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시학의 색변화 기억 잘 하고 있나요? 자, 외워야 되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무무빨 주노조파, 무무빨 주노조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끊으면
자, 무무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주노, 그 다음에 노초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무무빨은 어떤 용액이냐면 페놀프탈레인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자, 두 번째 빨주노는요. 메틸 오렌지. 그리고 노초파는요. BTB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무빨주 노초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왼쪽부터 산, 중성, 염기, 산중염이 되겠습니다. 산, 중, 염. 또 산, 중, 염. 산, 중, 염.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지시학의 색변화 되게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시학의 색변화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하면, 자, 산수용액에 지시약을 넣은 후 또는 염기수용에 지시약을 넣은 후 계속 중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중화점에서 색이 딱 변할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얘들아, 이거예요. 자, 산성용액을 지금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염기용액을 넣어주겠어요. 염기수용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산성을 띠다가 딱 바뀌는 그 지점이 무슨 점일까요? 네, 중성이 되겠죠. 자, 거기서 중성이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산과 염기에 어떤 특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화점에서 색이 딱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산이었다가 염기를 계속 넣다 보면 여기 있는 산과 들어오는 염기의 모든 수소이온과 수산이 반응해서 없는 지점이 딱 있어요. 거기가 뭐예요? 중성이니까 딱 색이 변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 얘들아, 네, 똑같아요. 염기에다가 염기 수용액에다가 산을 넣어주면 염기성을 계속 띠다가 어느 순간에 모두 딱 반응해버리면 그 지점이 뭐가 되겠어요? 중성이 되겠죠. 네, 그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 된다.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화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요. 자, 여기 페노프탈레인 용액 묽은 염산을 넣습니다. 그럼 사실은 뭐냐면, 사실 페노프탈레인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여기 자, 염산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색깔이 없어요. 그러다가 수나트륨 용액을 쭉쭉쭉 떨어뜨리다가 딱 바뀌는 그 지점, 빨간색 딱 바뀌는 그 지점이 염기성이 될 거니까 그 직전까지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만약 한다면은 여기가 만약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붉은색이었다가 붉은색일 때 염산을 쭉쭉쭉 떨어뜨리면은 딱 바로 무색으로 바뀌는 지점. 붉은색이었다가 무색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바로 중화점. 요게 조금 더 정확하게 지시하게 색변화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림은 페노프탈렌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르게 한다면은 BTB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정교할 수도 있다고 선생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화점을 확인하는 거는요. 아까 얘들아 우리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네, 뭐가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열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했었죠. 이 중화열 때문에 용액의 온도가 네,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로 우리는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로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산수용액에 염기수용을 조금씩 넣으면서 온도 변화 측정했을 때 온도가 가장 맞아요. 높은 지점이 바로 무엇이다? 중화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중화열 하면서 네, 어느 지점이 가장 중화열이 높다? 네, 중화 반응을 많이 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이 발생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산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해서 그 완전히 중화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중화점일 때는 모든 수소이온과 모든 수산화이온이 다 반응을 했으니까 그렇죠. 물의 양이 제일 많겠죠. 물량이 제일 많을 거고 반응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도 가장 많을 겁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를 먼저 분석하기 전에 얘들아, 요거 두 가지 적고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요거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같을 경우, 자, 같은 부피의 염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농도가 같을 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같다라고 하면, 같은 부피라면, 즉 염산 10ml이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ml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는 같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시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쌤이 무슨 말, 같은 농도일 때, 알겠어요 쌤. 같은 농도라면 같은 부피일 때,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의 수가 같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1대1 부피로 반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5% 염산이 있어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농도가 같죠. 농도가 같을 때는 얘 만약 10ml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10ml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농도가 같을 때 부피도 같죠. 그 말은 이 용액 5% 염산 10ml 수용액에 들어있는 무엇의 수와 수소 이온의 수와 얘 이온의 수와 그 다음에 5% NaOH 10ml 속에 들어있는 무슨 이온의 수? 수산화 이온의 수가 어떻다?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다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중화반응 기억나?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 이온의 수는 1대1에 반응한다 했잖아. 1대1 개수비로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비도 얘들아 뭐냐면 하나씩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똑같은 수가 있으니까. 왠지 이해 안 들리는 소리가 지금 여기서도 들리는데 얘들아, 보시면 이거 영상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만약에 5% HCl 10ml에 수소 이온이 1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말은 5% NaOH 10ml 속에 수산화 이온도 몇 개 있다? 10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는 1대1 반응이니까 10ml면 10ml씩만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쌤 무슨 말이냐? 저 이해 안 돼요. 그럼 이거예요. 이걸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1대1 부피로 반응한다는 건 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5% HCl 10ml가 있어요. 자, 그리고 5% NaOH 이번에는 10ml가 아니라 20ml라고 해볼게요. 20ml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5% HCl 수용액 10ml에 쌤 수소이온 10개 있어요 라고 쌤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소이온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OH- 몇 개가 있을까요? 자, 같은 농도지 얘들아. 만약에 얘네가 같은 부피였어. 얘도 10이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몇 개 있었을까? 10개 있었겠지. 10이었다면. 근데 20이에요. 2배 늘었네요. 그럼 몇 개 있을까? 그렇죠 얘들아. 2배 늘려주면 되잖아. 20개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얘 10개 있고 얘 20개 있어요. 근데 10개 있고 20개 있는데 얘 20개 모두 다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어디에 개수에 맞춰야 돼? 그렇죠. 수소이온 10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몇 개밖에 반응 못해? 10개밖에 반응 못해요. 그럼 10개면 부피가 얼마예요? 10ml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20ml 더 많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같을 때는 같은 부피만큼만 반응할 수 있고, 나머지 이 20의 나머지 10을 뺀 나머지 10은 반응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볼게 얘들아. 이제 표로 한번 그래프로 볼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자, 묽은 염산 2ml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 10ml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얘네 둘은요. 조건의 농도가 같습니다. 농도가 같아요. 자, 그러면 농도 같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얘들아, 같은 부피일 때
수소 이온의 수와 수산화의 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농도가 같은데 얘가 2고요. 얘가 1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수소 이온에 비해 자, 여기 수소 이온의 수와 여기 수산화의 이온 수 누가 더 훨씬 많을까요? 얘가 훨씬 많겠네요. 몇 배 많다고 볼 수 있을까 얘들아? 부피비가 5배니까 그렇죠. 이거의 수도 5배가 더 많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놓고 반응을 시켰어요. 얘네를 반응시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반응시키면 수산화 이온이 아무리 많은들 수소 이온이 적으니까 무엇의 수에 맞춰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얘들아. 수소 이온의 수에 맞춰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2ml만큼 있으니까 수산화나트륨이 10만큼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얼마만큼만 반응을 하고 얼마만큼은 반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도 2만큼만 반응하고 여기서는 8은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8은 반응하지 못했다. 그때 온도를 쟀더니 25도이다.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얘들 똑같이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묽은 염산을 10만큼 넣고요. NaOH를 2만큼 넣을 거예요. 이번엔 반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중에 누가 더 훨씬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소 이온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아요? 5배 더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수소는 또 많다고 한들 얘들아 누구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내 수산화 이온이 적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반응할 수 없다. 얘에 맞춰서 수산화 이온에 맞춰서만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10 중에서 몇 개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이만큼만 반응을 하고 8만큼은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얘들아 볼까? 여기서도 2와 이만큼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몇 도예요? 25도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되더라? 얘 2와 여기서도 2밖에 반응 못해서 그럼 결국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반응한 양은 어때요? 같죠. 그럼 온도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 우리 이론적 온도 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이 25도가 되는 겁니다. 자, 1대1 부피 반응 기억 이해되시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얘는 2만큼, 얘도 2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이해인지 여기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묽은 연산 4만큼 있고요. NaOH 8만큼 있어요. 당연히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중 누가 더 많아요? OH 마이너스가 많나요? 몇 배 더 많을까요? 네, 2배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들 모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할 수 있다? 아니다. 누구에 맞춰줘야 돼? 수소 이온의 수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 이온 8 중에서 몇 만큼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4만큼 반응하고 4만큼은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반응비가 뭐예요? 4대 4니까 1대1 부피비로 반응했다. 요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4대 4, 1대1 부피비로 반응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얘는 얼마만큼 반응했어? 얘는 이만큼 반응했었다면 얘는 4ml만큼 반응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반응했네요. 네, 그래서 중화열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온도, 용액 온도가.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자, 염산을 8만큼 넣고 수산화이온을 4만큼 넣을게요. 그럼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누가 더 많아요? 이번에는 수소연이 훨씬 더 많고요. 몇 배? 2배 더 많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아무리 많든 수소연이 많다고 한들 수산화이온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수소이온이 반응하지 못하고 수산화이온 수만큼 반응을 하게 돼요. 몇 대 몇입니까? 농도가 같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4만큼 반응하고 나머지 4만큼은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4대 4만큼 반응했으니까 부피비 1대1 반응인 거네요. 맞나요? 이게 1대1 부피 반응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이고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4만큼 반응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중화 온도가 같아야 되겠죠. 중화열이. 따라서 용액의 온도도 27로 같다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자, 가운데가 보이네요. 6입니다. 6에 반응을 해볼게요. 자, 6이에요, 얘들아. 수소이온의 수와 OH, 수산화이온의 수 어떨까요? 자, 같은 농도라고 했습니다. 같은 농도의 같은 부피예요. 그러면 두 이온의 수는 어때야 돼요? 같죠. 그럼 같으니까 얘네는
모두 반응했겠니? 얼마만큼 반응했어요? 맞아요. 6만큼 반응했네요. 가장 많이 반응했죠? 그러니까 온도는 가장 높다. 그래서 이 가장 높고 얘네 반응을 하고 나면 뭐예요? 더 이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요? 그렇죠.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수가 없습니다. 왜? 중성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없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중화점이 되겠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한 상태.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부가적인 거 보면 쌤 얘는 왜 염기성이에요? 보면 애들 어떻게 돼? 수소이온에 비해서 수산화이온이 더 많죠. 왜? 반응하고도 8만큼의 수산화이온이고요. 반응하고도 4만큼의 수산화이온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염기성이고 자 오른쪽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고 남은 8만큼의 수소이온이 남고요. 4만큼의 수소이온이 남죠. 산성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6과 6이 맞는 이 부분이 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온도가 가장 높다. 왜? 모든 수소이온과 모두 수산화이온이 반응한 중화점이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중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OH-와 H+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 선생님하고 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실험은 수행평가와 관련 없지만 여러분들의 중화반응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활동이니까 꼭 한 번 더 내용 정리하시고 다음 주 활동 수업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 이용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 이용은요 간단해요. 먼저 생선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회 드시러 가면 옆에 자그만하게 요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짜서 먹는 거 노란 색깔입니다. 그렇죠. 레몬이죠. 레몬즙을 뿌려요. 그래서 레몬즙을 뿌려서 비린내 원인이 염기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 비린내가 나는 이유는 그 원인이 염기성 물질인데요. 레몬즙을 뿌려서 중화 반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곤충에 물렸을 때는요. 곤충의 독은요.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기성 물질을 거기에 뿌려줘서 붓기를 가라앉히게 되고 그다음에 위산, 우리가 속이 쓰리다라고 하면은 위에 산이 많이 분비된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제산제를 먹습니다. 이 제산제는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중화시켜서 우리의 속 쓰림을 달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기 풀어보셨나요? 자, 1, 2, 3, 4 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꼭 한 번 더 복습해서 우리 다음 주 학교에 왔을 때 활동 수업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론은 조금 더 탄탄하게 공부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